대한민국 모든 스타트업을 위한 고품격 투자 상담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의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IDG 벤처스 이유입니다. 예, 오늘, 정말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국민게임, 애니팡. 애니팡의 개발사인 썬데이 토즈. 그리고 모바일 빅뱅의 선두주자라고 해야 될까요? 선두주자, 트리거죠, 사실은. 그렇죠, 트리거죠. 첫 지금, 거기 이정홍 대표이사님 모셨는데요. 우리 회사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썬데이 토즈 이정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썬데이 토즈는 지금까지 이제 계속 소셜 게임만을 좀 개발을 해온 회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애니팡 때문에 이렇게 썬데이 토즈라는 이름이 좀 많이 알려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많이 즐겨주시고 하트 보내시는 애니팡을 만든 회사고요. 그 전에도 뭐 애니팡뿐만 아니고 아쿠아스토리라는 소셜 게임, 싸이월드 앱스토어에서도 이제 계속 5년 정도 소셜 게임을 계속 개발을 해왔습니다. 예, 아쿠아스토리도 상당히 계속 높은 랭킹에 있었죠. 원래 썬데이 토즈는 언제 어떤 목적으로 누구와 같이 창업을 하신 건가요? 썬데이 토즈가 딱 애니팡 때 처음 만드는 회사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날아오르기 전에 물 밑에도 엄청나게 오래 계셨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오늘 쫄투 참여하게 된 게 그런 오해도 좀 풀어보고 싶어요. 사실 썬데이 토즈는 이제 게임 업계에서도 이렇게 좀 소셜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사실 그때 당시 처음에는 좀 비주류였거든요. 소셜 게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 이제 아시는 분들끼리만 아시는 그런 회사, 참 이게 소셜 게임 열심히 하는 회사 이 정도 인식이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제 좀 퍼블릭하게 애니팡 덕분에 이름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하루아침에 대박난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굳어져 가는 것 같아서, 사실 대표님이 질문해 주신 것부터 저는 이제 사실 오늘 한번 저희의 이제 히스토리를 계속 끄집어 올라가가지고 썬데이 토즈가 어떻게 왔는지 그런 것도 이제 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게 몇 년도부터 시작이? 정확한 시작은 2006년 겨울이었어요. 벌써 6년. 2006년 겨울. 사실 카페에서 모이기 시작했던 그렇죠. 시절.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더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제가 이제 게임업에 이제 입문을 한 거는 2004년에 이제 NHN에 입사하면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병역특례로, 저는 이제 학교 졸업하기 전에 병역특례로 이제 NHN에서 한 4년 정도 일했는데, 그때 제가 하는 일들은 플래시 게임 잘 아시죠? 무료 게임, 미니 게임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었어요. 4년 동안. 계속? 4년 동안 100개 넘게 만들었어요. 돈은 하나도 못 벌고. 그냥 이렇게 시킨 거야, 이렇게 만들도록? 저희 그때 당시, 저희 이름도 플래시 게임 팀이었는데, 한 게임 플래시 게임 팀이었는데, KPI가 매출이나 사용자 수가 아니고, 게임 개수. 게임의 퀄리티에 상관없이 개수로 그냥 찍어내는군요. 훈련을 제대로 받으셨군요. 스파르타식이었죠. 한 달에 하나씩 게임을 만들어본 경험은 진짜 몇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몇 명이서 그런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때 저희 팀이 한 10명에서 15명 내외 정도였는데, 대부분 이제 개발자 디자이너 그룹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자는 한두 명 정도 있어서, 기획자가 이제 여러 게임을 담당을 하고, 이제 개발자 한 명, 디자이너 한 명 이렇게 붙어가지고 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사실 들으실 때는 굉장히 열악한 구조였는데, 저는 그때 되게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은 이제 그때 당시 NHN이라는 회사가 제가 들어갔을 때 제가 사번이 그래도 한 800번 정도 됐었거든요. 이미 이제 대기업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때 당시를 좀 떠올려 보면은, 한 게임에서는 이제 그런 조직이 커지면서 그런 의사결정 구조나 하이라키 때문에 자기가 이제 좀 게임 개발자들은 만들고 싶은 게임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빨리 결정해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저희 팀 예외였어요. 왜냐면은 KPI가 개수다 보니까 무슨 게임 만들지 컨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알아서 만들어. 자율성이 네. 최고조로 발휘될 네. 수 있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때 이제 100개 가까이 한 게임 플래시라는 브랜드를 위해서 게임을 계속 하나하나 만들어 갔는데 정말 트래픽도 한 50개 만들 때까지는 그대로 따라서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50에서 100개까지 갈 때는 그 세츄레이션이 되면서 이렇게 그 풀을 나눠 먹는 그런 이제 그 현상들을 그러니까 예,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도 네. 이쪽 게임에서의 맞아, 시간을 맞아. 뺏어와서 플레이하게 되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을 목격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때 당시는 또 우리나라는 온라인 게임 업계의 그런 이제 주 무대였는데 그런 시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완전 표본조사처럼 이렇게 간접적으로 좀 학습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그 100개 중에 어떤 게임이 이제 결국 유저들한테 워킹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율적으로 정말 자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 이런 게 되게 긍정적인 부분들. 야, 뭐 크게 얘기하면은 빠른 기획과 빨리 만들 수 있는 개발력과 그다음에 다양한 경험과 유저 경험을 한꺼번에 그 사이클 엄청나게 돌았죠. 네, NH는 좀 감사해야 되겠네요. 그 네, 부분은. 그런 네. 부분은 정말, 네. 정말 저는 지금도 제가 다녔던 NH 회사에서는 정말 많이 배웠다라고 정말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약간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제가 느꼈던 단점들은 어떤 거였냐면은, 사실 세츄레이션이 이제 느껴지면서 이제 한계가 오는 걸 보고 이제 저도 이제 다른 시도들을 해보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KPI 제가 개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좀 돈을 벌어서 회사에 기여도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유료화 모델도 시도해보고 싶었고, 그랬더니 이제 좀 다른 조직 구성이 필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버 개발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뭔가 그런 이제 좀 사업도 붙어가지고 같이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진행하면서 어떤 피드백을 받았냐면은, 제가 만들고 있는 그런 게임들의 롤은 돈을 벌거나 그런 게 아니다.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퍼블리싱하는 메이저 온라인 게임들을 밀어주기 위한 그런 이제 시드풀로의 역할이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실 유저들이 많이 머물거나 그러면 안 된다. 네. 그게 이제 좀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그런 가벼운 게임들 만드는 게 오히려 보면 팡이나 이런 거에 어떤 시발점이 된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그때 지금 어떻게 보면 팡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 개발 경험을 직접 몸소 해봤고, 근데 이제 사실 제가 그래서 회사를 그만둔 건 아니고요. 병역 특례 기간이 다 학교를 복학을 해야 돼가지고 이제 학교로 돌아갔죠. 저는 3학년 복학을 했는데 그때는 또 나름대로 되게 좀 기대감에 부풀어서 복학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병역 특례 기간 3년이었기 때문에 좀 늦게 복학을 했어야 됐었는데 가면은 이제 좀 신입생들도 있고 좀 파릇파릇할 것 같아가지고 복학을 되게 꿈을 안고서 복학을 했는데 제가 그런 기대가 중간고사 때 무너졌어요. 왜요? 왜냐면 그동안 너무 오래 지나서 시험을 본다는 걸 까먹고 있어요. 직장인처럼 이렇게 개발하고 이제 굉장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랬는데 학교 가서 처음에 한 달 딱 좋더라고요. 한 달 좋고 일단은 중간고사에서 무너졌고. 시험 봐야 되죠. 네, 두 달째 되다 보니까 이제 돈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이제 월급을 꼬박꼬박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학교 복학하게 되면서 제가 또 이제 거기 맞춰서 쓰다가. 네,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한테 예전처럼 나름대로 이제 회사 생활도 했었는데 용돈 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굉장히 심한 그런 슬럼프가 왔었어요. 상당히 다른 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3학년을 그렇게 이제 어영부영 다니고 정말 재미를 못 붙이고 4학년 때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회사 다시 돌아가고 싶다. 학교 관두고. 네. 학교를 관두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제 취업했다고 교수님한테 정말 구질구질하게 부탁을 해서 다 뒤로 깔고서 이제 그 회사를 다니는 거죠. 그래서 다시 게임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런 고민의 시기가 이제 2006년 정도에 있었죠. 그래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저희 창업자 저 말고 두 분은 다들 이제 똑같이 병특하고 똑같은 고민이 있던 상황이에요. 네. 학교 복학했는데 다르게 싫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 썬데이 토즈의 그 뿌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만나서 이제 그런 고민들 얘기하면서. 네, 죄송합니다. 네. 썬데이 토즈는 창업을 2008년도에 하셨다 그랬죠? 예. 예. 썬데이 토즈란 이름은 어디서 나온? 어떻게 창업 그 이름을 장명하게 되셨어요? 그게 제가 그 시점에서 한 2년 후쯤부터 이제 정말 회사의 형태로 만들어 봐야겠다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세 명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이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그런 고민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 세 명이 다 NHN 출신이신가요? 아니에요. 저 한 분은 다들 이제 한 분 같은 경우는 저희 박찬석 이사님 같은 경우는 T3에서 오디션이라는 게임 개발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CTO이신 이면수 이사님 같은 경우는 그 NC소프트에 원래부터 어떻게 아셨던 분들이 모이신 건가요? 저희는 이제 학교 동기들이었어요. 예. 학교는 죄송하지만 컴퓨터공학과. 저 명지대 컴퓨터공학부를 공공학번인데요. 예. 사실 세 명이 또 되게 공교롭게도 그 처음에 입학할 때 OT 가는 기차에서 만난 멤버들. 이렇게도 창업까지 이루어지네요. 알겠습니다. 이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뭐 딴 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그 시점에서는 일단 고하기로 결정하고 그때 저희가 뭐 사무실 없거나 그럴 이제 뭔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었을 뿐더러 제가 더 확신을 주려면은 일단은 한 명이라도 먼저 나와서 깃발이라도 들고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먼저 나와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차례차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적당한 시점에 합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그 회사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일요일 날마다 이제 모여가지고 뭔가 회의도 하고 그 스케줄 프로세스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정기적인 회의가 일요일 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강남역 그 토지에서 썬데이 토즈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그 썬데이 토즈가 그 토즈군요. 아직 카페가 있나요? 근데? 있죠. 그 회의실 임대해서 지금 굉장히 발전했어요. 심지어는 투자도 받으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최근에 저희 받은 소프트뱅크에서 토즈도 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저희랑 저희랑 연관은 없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저희 셋이서 얼마나 이름 센스 없는 개발자 3명이 모이면 이런 이름 가지고 해야 되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좋은 이름 생각나면은 지금은 이름 고민할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바꾸자라고 하고서 이제 넘어간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점점 더 못 바꾸게 되는데 지금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저는 되게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왜냐 그때 이름만 보면 그때 생각이 나거든요. 항상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듣기로는 회사를 설립할 때 그때 네오이즈의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그 엑셀러레이팅 이런 도움을 받으면서 좀 그렇죠. 그때 이제 네오이즈 인터넷에서 했던 네오플라이라는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최하진 대표님이 하셨던 그 프로그램으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디딤돌을 하나 더 돌 수 있었어요. 이게 약간 엔젤 투자 같은 역할이었죠. 그리고 나서 소셜게임에 회사가 완전히 커미먼트를 이렇게 하고 소셜게임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기는 어떤 계기에서 출발하신 건가요? 그거는 다시 또 이제 제 그 고민하던 시점으로 돌아가서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제가 4학년 학교를 다녀야 되냐, 회사로 돌아가야 되냐, 그 고민에 있던 시점에 정말 그 예상치 않은 옵션이 하나가 나타났어요. 제가 교환학생에 지원을 했는데, 그게 미달이 돼가지고 돼버린 거예요. 실력으로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 학교냐 회사냐 고민하는 시점이었는데 정말 제3의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진짜 최고의 선택이었네요. 거기는 학점 신규가 안 써도 되잖아요. 학점도 이수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미국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서 완전히 그냥
틀어졌어요. 그때. 그 어느 동네로 가신 거예요? 시카고로 갔어요. 시카고. 예. 시카고에 어느 학교로 가신 거예요? 시카고의 IIT라는 일리노이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라는 학교였는데 사실 저는 거기 가서 학교는 별로 관심 없었어요. 제가 딱 그거 결정이 나고 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그때 나름 또 이제 마음적으로도 되게 우울하고 그랬을 때여서 자동차 빌려가지고 미국 대륙을 한번 횡단해보고 싶어요. 교환학생의 이게 프로그램이 없어질 가능성의 위기가 있습니다. 이거 많이 제가 얼마 전에 학교 강의 가가지고 절대 없애지 마라. 정말 좋았다라고 피드백을 드리고 왔는데 그때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제 저는 그때 사실 미국 한 번도 안 가봤고 영어도 이제 못하는 상태로 하나도 못하는 상태로 정말 급조해서 영어 스터디 한 달 딱 하고서 그러고 갔거든요. 가서 이제 열심히 적응했었던 것 같아요. 또 저희 이제 학교가 시카고 남부에 굉장히 좀 무서운 동네에 있었거든요. 학교를 딱 벗어나면은 완전 그냥 슬럼가인 그런 데여서 정말 거기 가서는 이제 3개월 동안은 적응하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딱 이제 여기서 어디 가서 뭐 살 수도 있고 뭐 아쉬우면은 대충 뭐 손짓발짓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시점이 오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구글맵 키고서 여행할 경로를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거기서 좀 팀워크가 맞았던 친구들 한 4명 모여서 저희가 여행한 코스가 시카고에서 캠리라는 굉장히 제일 싼 차였어요 그때. 캠리. 예. 네. 그거 이제 그때는 또 학생이고 돈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빌려가지고 시카고에서 출발해서 제가 이제 구글맵 그릴 때는 그냥 이렇게 그렸거든요. 근데 이제 콜로라도를 패스하는 그런 코스였어요. 근데 이제 시카고에서 출발해서 콜로라도 덴버 도착할 때까지는 뭐 신나게 그냥 달려가지고 한 이틀 정도 달려가지고 왔는데 콜로라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 눈이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연간 적설량이 한 6m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살짝 좀 무서웠던 게, 이렇게, 처음에 도시에서는 그냥 눈이 오는데 그냥 우리나라 겨울에 눈 오는 정도로 오더라고요. 근데 콜로라도 이제 내륙으로 점점, 콜로라도 주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로키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점점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니까 눈도 점점 이렇게 한방눈으로 변하고 더 깊어지고 그리고 어느 시점 딱 넘으니까 차들이 트럭밖에 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저희 같은 승용차들은 진짜 무서웠던 게 구석에 이렇게 처박혀서 버리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넣는데 옆에 기름 넣는 아저씨가 너네 제정신으로 체인도 없이 이런 차 가지고 여기를 왜 왔냐고. 그때부터 이제 그동안 이제 룰루랄라 왔던 그게 딱 깨지고, 그때부터는, 야, 우리 진짜 죽을지도 모르겠다. 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정말 그거를 정말 제가 볼 때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기적 같았는데, 돌 미끄러워서 차가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갔냐면은, 그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콜로라도가 제설차가 거의 우리나라 버스만큼 많이 다니더라고요. 네. 제설 트럭이 그게 이제 막 뭐 눈도 치우면서 뒤로는 염화칼슘 뿌린 막 이렇게 올인원으로 돼 있는 그런 트럭이었는데 그 트럭 지나가면은 뒤에 따라갔어요, 바로. 그래가지고 이 트럭 놓치면은 또 기다리다가 또 오면은 따라가고 그래서 콜로라도를 이제 겨우 벗어나가지고 이제 쭉 내려와서 라스베가스에 도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4명이서 우리 정말 로키 산맥을 넘었는데 차가 고장났을지도 모르겠다 해서 정비소에 가가지고 좀 점검이라도 해보자. 이제 저희도 막 영어도 어느라고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아무 정비소에나 들어가서 차 이상 있는데 체크 좀 해달라. 그냥 이렇게 거의 뭐 짤막하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정비소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이상한 영어로 이렇게 거의 브로큰 잉글리시로 차가 이상하다. 좀 봐달라는데 차에 얼음이 붙어 있으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왜 차에다 뭔 짓을 한 거냐. 라스베가스 눈 안 오는 데인데. 그래서 이제 막 그때 자초지종, 사실은 뭐 시카고에서 오고 해가지고, 근데 뭐 다행히 뭐 이제 별 이상은 없었고요. 뭐 좀 타이어
손보고 엔진 오일 갈고 그 정도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LA까지 이제 완전 그 서쪽까지 온 거죠. 네. 그리고 서쪽에서 그 계속 묵상을 했어요. 시애틀까지. 네. 그때 그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올라가는 고속도로를 대신해서 해안도로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소셜 게임 얘기는 언제 나와요? 네. 자, 이 대표님, 이제 인내심을 가지시고, 이제 인내심이 좀 부족하셨어. 거의 도착했어요. 거의 도착했어요. 샌프란시스코 도착했어요. 근데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좀 한 4일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그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친하게 막 이제 뭐 이제 친하게 지내자 하면 싸이 1촌 맺자 그랬잖아요. 네. 거기는 페이스북 친구하자 한 거예요. 아, 그때 페이스북을.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페이스북을 처음 보고 그리고 저 그때 아마 아이폰도 처음 봤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안 들어왔을 때라서 막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제 처음에는 페이스북하고 아이폰이 참 신기했었는데 제가 더 신기했던 거는 페이스북 안에 그때 처음 진가 막 팜빌. 예, 팜빌 전이었어요. 아, 근데 페이스북 안에 뭔가 게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게임들은 페이스북에서 만든 게 아니고 서드 파티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생태계가 있는 거를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애플 앱스토어도 그런 컨셉이었고, 저는 그런 이제 마켓 환경적으로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 전에 한 게임에서 저도 이제 비슷한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그 한 게임 플래시라는 우물 안에 딱 갇혀서 개발만 했는데 여기는 그 이제 완전 새로운 모델을 본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썬데이토즈 창업 동기 중에 하나는 그때 제가 개발했었던 그런 개발 능력. 저는 이제 솔직히 창업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게임 개발 능력과 이런 생태계면은 한번 글로벌 시장에 한번 도전해볼 만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자동차 여행과 소셜 게임이랑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근데 거기서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네. 그 사실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게 그 여행 중에 일어났던 일들이 되게 컸는데 그때 이제 막 사실 뭐 제가 뭐 그 눈 오는 얘기만 했는데 뭐 사슴도 치워보고 사고도 나고 뭐 별의별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그 정말 조심 안 하면 큰일 나겠다가 아니고 그냥 우리는 이거 사고를 피하는 건 쉽지 않겠다. 다치지만 말자. 뭐 이런 컨셉이었거든요. 그 이제 막 그런 과정, 생전 처음으로 그런 과정을 겪고, 이제 나중에 돌아올 때는 시애틀에서 이제 시카고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정말 그 어떤 주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내비게이션에 직선으로 800km가 찍힌 적이 있었어요. 갈림길도 없고. 근데, 그 생각해보면은 사람이 자는 시간 빼고, 그렇게 그 8시간, 10시간 이렇게 같이 멍 때리고 있으면서 올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한두 시간 떠들다가 한 나머지 8시간은 넷이서 말이 없어요. 저는 그때 되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주변에 다 사막이고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뭘 해야 되는 되게 진짜 8시간 동안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를 본 것도 있었고 그때 이제 그러니까 한번 진짜 딱 멈추고서 그동안 뭐 했는지 되돌아보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용기도 많이 얻고, 그러면서 좀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전환점이 되었네요. 네, 되게 큰 전환점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회사를 창업하시고, 처음 만드신 게임은 어떤 게임 만드신 거예요? 처음 만든 게임은 진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컨셉 그대로 우리가 잘하는 걸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런칭하면 뭐가 되겠지였어요. 그래서 플래시 기반으로. 네, 플래시 기반으로. 던전 얼라이브라는 RPG 게임을 만들었는데 아마 이 대표님은 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IR 자료에 살짝 나와 있었어요. 네. 제가 사실은 3년 가까이 되는 IR 자료를 꺼내가지고 봤거든요. 네. 근데 참, 그 당시에는 허접이었는데. IR 자료. 잠깐만요. 언제 만나신 거죠? 2008년도에 설립하고. 됐죠. 아니, 2008년이니까 2009년에 만드셨군요. 말?
2010년 초 맞아요. 넘어오면서. 네, 한 1년 후에 1년 후에 IDG를 만나는데 IDG가 돈복을 피해갔네요, 그죠? 예, 그때 분당에서 어렵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누가요? IDG가요? 아니요. 선대토지를 스튜디오 같은 거 하나 빌려가지고 책상 따닥따닥 붙이면서. 그때가 저희가 이제 토주 생활을 하다가 네오플라이 도움을 얻어가지고 이제 사무실을 원룸을 처음에 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또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외주 개발도 했었고. 근데 이제 외주 개발 같은 경우 원칙은 있었어요. 게임에 연관된 것만 하자. 예. 근데 어쨌든 그때 외주 개발하면서 어렵게 이제 던전 얼라이브라는 저희 첫 천여작이죠. 만들어서 오픈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그걸 통해서 이제 교훈 삼은 것도 많았었고. 왜냐면은 개발자 셋이 모여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꽤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저희도 마찬가지였고 제일 쉽게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목표를 개발 완료해 두는 거예요. 왜냐면은 게임 개발하는 걸 너무 사랑해가지고 개발자들이니까 다 만들었어요. 그러고서 딱 올리고 나서 완성하고 그 다음에 그냥 노플랜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던전 얼라이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말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처음 일깨운. 어디에 올렸어요?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에. 네. 그때 당시에 상당히 좀 빨리 올렸었어요. 근데 이제 서비스란 감이 너무 없었고, 그리고 3명이라는 조직에서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카테고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저희 RPG 게임을 만든 건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감당해서 이제 서비스를 끌고 나가기는 그때 쉽지 않았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실 저는 심플하게 개발 능력만 있으면은 앞으로 마켓도 열렸고 그러면은 이제 팔로가 생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개발 외적인 문제들이 그때부터 막 두드러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들이었나요? 처음에 이제 당연히 자금 문제였고요. 네, 자금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은 초기에는 무조건 자금 문제였던 것 같고. 근데 자금은 또 다니다 보니까 과정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꽤 솔루션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진짜 크리티컬했던 분은 사람. 예. 사람 어떻게 구하는지. 그 다음에 저희 또 셋은 매니지먼트 경험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개발 경험만 있었지. 그래서 이제 그런 저희 외의 직원들을 뽑고서 그런 이제 정말 회사의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게 정말 개발 외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구나라는 거를 그때 정말 많이 배웠었던 것 같아요. 서비스적으로도 배웠고, 실제로 이제 그때 저희가 첫 번째 직원을 채용을 했거든요. 그 친구는 이제 개발자였고, 대전에서 올라왔는데, 저도 이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무실 그냥 분당에 구해놓고, 직원들이 출퇴근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올라와서 이제 그래 이제 내일부터 같이 일하자는데 저 집은 어떻게 해요? 고민이다. 그냥 회사에서 살아.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회사에서 한 1년 살았어요. 예. 아직도 계시죠? 아직도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IDG하고 만나고 이제 한 1년 정도 만나고 나서 소프트뱅크는 언제 만나시게 된 건가요? 소프트뱅크의 투자는 임지훈. 임지훈 지금 대표가 지금 QQ로. 안상조상. 그때 사실 제가 도움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이 대표님뿐만 아니고, 많은 벤처 캐피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어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받기보다는 되게 조언이 많이 멘토링이 많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제 VC 입장에선 그때 당시 진가라는 회사가 뜨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소셜게임을 외치고 다니는 사람은 또 이제 썬데이 토지니까 그런 게 좀 매칭이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서 보면. 그 당시 제가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요. 그때 경쟁사로 내세웠던 기업들이 12시 25분? 소셜게임에서 고슴도치 플러스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개가 더 있었거든요. 근데 썬데이 토지 빼고는 거의 다 망했던데, 지금쯤 와서 보니까요. 고슴도치 플러스는 안 망했어요. 놀이타운이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아직 이제 계속 하고 계시고요. 근데 그때가 사실 저는 이제 투자를 받아본 경험도 없었고,
그리고 좀 잘 모르니까 좀 막연하게 되게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사실 그 같은 생각인데 뭐 투자든 어떤 비즈니스 형태든 그 서로 그 파트너십을 맺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뭐 밖에 나가서 이제 강의하거나 그럴 때도 저희는 이제 파트너십에 대한 철학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당연히 당연한 말이긴 한데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롱텀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한 거였는데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로 잘 모르다 보니까 그 VC를 만나는 것도 그렇게 이제 급박하게 만나서 결정 지을 수 없는 상황. 왜냐면 처음 만나면은 이제 서로 신뢰가 없는 상황이고 케미스트리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해 보면은 이 대표님도 IDG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이제 네고시에이션이라기보다는 그 소셜게임 마켓에 대한 디스커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소프트뱅크도 하기만 그렇고. 했죠, 그때 저희가. 투자는 안 하고. 네. 투자는 사정이 있었는데 그때 못했어요. 네, 아무튼. 그리고 자문은 제가 네. 초기 지분구조. 네. 오히려 그런 부분들 도움 많이 받고. 자문을 좀 했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제가 이제 그러니까 회사 소개 혹은 IR 하고 다니는 입장에서는 이제 회사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뭐 저희는 소셜게임 5년 동안 만들어왔고 애니팡 만든 썬데이 토즈입니다. 그러면 설명이 되는데 그때 당시도 사실 똑같이 설명했거든요. 똑같이 설명하면 그 다음 질문은 근데 소셜게임이 뭔데요? 라고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사실 저는 저희 회사 비즈니스 모델이나 게임 설명하기 전에 페이스북이 어떻게 생겨났고 막 그런 이제 생태계를 다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때 인사이트가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돌아온 질문은 그래서 그 리니지하고 어떻게 경쟁하실 건데요? 그게 이제 그 대부분 돌아오는 대답이었거든요. 사실 저도 그런 질문을 했나요? 하셨어요. 아이디 3년이 지나니까 진짜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게 금방 드러나는 거죠. 근데 하셨어요. IDG도 하셨어요. 반성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5년 후에는 또 그 질문을 하게 될지 몰라요. 지금의 소셜게임 요소가 확 커져서. 아무튼,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이제 스킵을 딱 해가지고요. 자, 그 카카오에는 어떤 동기로? 너무 빨리 스킵해요. 잠깐 뭐 스킵을 하고 가죠. 왜냐면 우리가 시간 관계상 약간. 시간이 빨리 가네요. 카카오에는 어떻게 올리시게 됐고 또 이런 우선요. 카카오에 이렇게 성공을 예측하셨나요? 혹시? 저는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아, 그거는 이제 확신의 정도가 그렇지만 뭐 이제 사실 국민 게임을 예측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사실 그 임지은 대표님이 쓰신 블로그에도 그런 내용이 좀 생생하게 정리가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저희 그만큼 그런 토론을 많이 했었고 이유가 뭐냐면은 그 페이스북에도 해봤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나름대로 국내 시장 싸이월드도 해봤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소셜 게임 마켓 경험을 하고 플랫폼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대화를 해보고 저희가 실제 서비스 경험을 가지다 보니까 딱 한 가지 핵심 요소가 떠오르더라고요. 소셜 그래프가 핵심이더라고요. 싸이월드로 따지면 1촌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작년에 사실 요것도 얘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긴 한데 뭐 핵심만 짚으면은 싸이월드 해킹 사건 이후로 그 싸이월드뿐만 아니고 PC 웹의 트래픽이 급속하게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저는 사실 이게 모바일 시대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저희 그때 퀘스천은 딱 하나였어요. 모바일 세상으로 바뀌면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셜 그래프가 어디로 갈까? 딱 이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싸이월드 1촌이 거기서 리더십을 답은 되게 간단했어요. 싸이월드 1촌이 거기 그 모바일 영역에도 리더십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혹은 또 다른 소셜 그래프가 있을까? 그랬는데 저는 그때 카카오를 딱 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페이스북이나 싸이월드는 친구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 우리 그 다음에 보려면은 친구 1촌 추가해 였는데 카카오는 특징이 이미 등록된 1촌이에요. 전화번호로. 그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생성 속도는 저는 그 사람이 수동적으로 추가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생각했고 그게 또 이제 모빌리티까지 있다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정말 그 소셜 그래프의 파워로는 엄청나게 포텐셜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또 이제
그 임지훈 대표님하고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볍게 제안이나 이런 건 아니고 한번 카카오에도 2010년인가 11년쯤에 한번 저희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공식적인 거는 그 작년 말쯤에 그 카카오 쪽에서 제안을 주셨고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정말 좋을 것 같다. 그 당시에 네. 그 모바일 버전으로 애니팡이 나와 있었죠. 있었어요. 그게 언제 나왔었죠? 그게 사실 2년은 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저희 보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운명 같은 일이긴 한데 저희 이제 인턴이 한 명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인턴 개발자가 그 사실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었어요. 그 애니팡을.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 되게 게임 개발에 대해서 왜냐면은 그게 이제 미니 게임이다 보니까 한 사이클 돌아보기 굉장히 좋은 샘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가 사실 있었고요. 제가 이제 카카오에서 제안을 주셨을 때는 제가 이제 역으로 제안을 드렸던 거는 그때 사실 저희 플래그십 타이틀은 아쿠아 스토리였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희 경험상으로 볼 때는 카카오의 6천만 명이란 유저풀은 파워풀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논게이머일 것 같다. 근데 논게이머들한테 갑자기 이제 좀 미드코어나 하드코어한 게임을 이제 딜리버리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그게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간단한 게임을 그 애니팡이라는 정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쉬운 게임을 런칭을 하고 저희도 카카오 분명히 싸이월드의 소셜 구조와 카카오의 소셜 구조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메시지 기반 바이럴 그래프니까. 그래서 그런 소셜 피처들을 정말 저는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실험을 해서 한번 이 소셜 그래프가 없긴 하는 걸 증명해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핏이 정말 저희 양사에 잘 맞았었어요. 예. 네. 자, 사실 저는 마지막 이 질문만 드리고 좀 쉬었다. 예. 제일 궁금한 게 1분 플레이, 그 다음에 하트 시스템, 그리고 인비테이션 이런 것들은 경쟁 시스템. 그 다음에 랭크. 근데 이 중에서 어느 거는 어느 부분 어느 게임에서 벤치마킹을 해오신 거고 독자적인 건 어떤 거고 그 부분 그래서 그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 벤치마킹은 굉장히 여러 게임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미 싸이월드에서 저희가 아쿠아스토리나 싸이월드에 런칭한 애니팡을 가지고 이미 경험했던 바이럴 피처들이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1분 플레이는 원래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왜냐면은 그거는 원래부터 컨셉이었어요. 왜냐면 논게이머들한테는 게임에 피로감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싸이월드에 있는 원래 이제 PC 버전 애니팡도 1분 플레이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희가 논게이머나 라이트 게이머들을 겨냥하기 때문에 오히려 1분 동안 게임을 한다는 그런 부담을 주기보다는 1분 동안 쉰다는 느낌이어서 그게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쉼표의 1분 이런 컨셉이었거든요. 아주 멋지게 드립니다. 쉼표의 1분. 아주. 그러니까 그 1분 플레이라고 하는 거는 애니팡이 먼저 만든 컨셉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썬데이 토즈가. 그리고 하트 시스템은 이미 다른 데서도 있는 거죠. 하트 시스템은 이제 일종의 바이럴인데 제가 좀 집중했었던 거는 그런 바이럴리티들은 이미 많이 있었었어요. 뭔가 게임 안에서 친구끼리 트레이드하고 그런 거는 있는데 이거를 도대체 카카오에 어떻게 잘 녹여야 될까?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였거든요. 왜냐면은 페이스북이나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타임라인 기반의 바이럴이었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유도하는 거였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메시징 기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되게 우려했던 거는 타임라인 기반에서 메시징 기반으로 바뀌게 되면은 원하지 않는 것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최대한 감성적으로 표현하고 스팸 이슈는 바이럴에서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를 최소한 희석시키고 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선택했던 게 일단 심볼을 하트로 해가지고 약간 저희가 의도했던 거는 친근감을 주고자 내가 너한테 하트를 주겠다. 심장을. 한번 그 여자한테 처음 하트 받아봐라 카톡으로.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군요. 옛날 헤어진 여자친구한테도 갑자기 하트가 오면 그렇죠. 뭐지? 게임도 뭔지 모르는데 깜짝 놀랄 수 있겠군요. 이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다시 생겼구나. 이런 오해를. 그리고 이제 이제 반대로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희 내부에서도 이거 너무 스팸 이슈가 클 것 같다. 이런 아규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페이스북 이펙트라는 책에 보면은 페이스북 문화에 대해서 잘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저희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았는데 두 가지 플랜을 같이 준비를 해가지고 일단은 하고 그 피드백을 보면서 두 번째 필터까지 같이 해보자. 그게 주크버그 방식이죠. 들러놓고 그게 입소문이 많이 나면은 죄송했습니다. 하면서 살짝. 그래서 그때 제가 카카오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 분명히 이런 이슈가 나올 건데 우리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플랫폼에서 필터링을 바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나중에 되돌릴 기회가 없다. 근데 개발사에서 그걸 먼저 나서서 하면은 자정작용도 될 뿐더러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방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해가지고 이제 하트 들어가고 그다음에 필터링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좀 하나만 더 제가 자, 그 하트를 이제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거의 하트 하나에 100원 꼴이에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비싸기도 하고 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저는 이제 비싸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 가격을 어떻게 정하시게 된 건가요? 그거는 이제 오락실 코인 100원. 100원인데 1분인데 100원인데. 한 판에. 좀 비싼 거 아닙니까? 왜냐면 코인 하나 넣고 어떤 애들 좀 오면 한 30분씩 하고 막. 근데 그게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사실 사용자 입장에 옵션이 많아요. 기다리면은 채워지거든요. 기다리면 채워지는 데다가 친구한테 받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기다리지도 못하겠고 친구도 없다. 그러면은 정말 살 수 있는 옵션도 주겠다. 이제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넌 돈으로 질러라. 그런 의미군요. 알겠습니다. 잠깐 얘기가 많아서요. 오늘은 조금 쉬었다가 좀 오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